안녕하세요. 20개월 차 근황입니다. 현재는 재활운동을 통해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년차, 그러니까 12개월쯤 지났을 때 마라톤이나 축구를 중간에 하지 않았으면 사실 더 건강이 괜찮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생각엔 아마 6개월 정도 회복 기간이 단축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무릎이 나아지면서 자전거도 타봤고, 그 다음에 볼링도 천천히 쳐보고, 오랜 기간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하는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바닥이 딱딱한 구두류의 신발도 하루 정도 신을 수 있게 되었고요. 여기까지 들으면 다 나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설명한 저도 이 정도 했으면 더 나은 것 같아서 어느 날은 15분 정도 뒷산을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이게 다음 날까지 무릎이 아파서 하루 종일 보호대를 차고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버틸 정도까지 건강이 올라온 것은 맞으나 너 무리하면 다시 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가야 해 라고 무릎이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21년 정도의 설악산 등반 계획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21년 시점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현재 자전거는 수월하게 타고 있고요. 포장도로 기준으로. 그리고 한 달 전에 등산을 1시간 정도는 해봤는데 설악산은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설악산은 정말 한 2025년까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이때 시절로 들어가면 현재 횡단보도 신호를 보고, 그러니까 신호가 바뀌거나 반짝거리면 그 신호를 보고 뛰어가기보다는 가만히 기다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도 걸어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서서 내려갈 때까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21년에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래 앉아있을 경우 종종 무릎이 아픈 경우도 존재합니다. 병원에서 제가 받았던 치료 과정은 첫 번째 달에는 물리치료와 도수치료, 주사치료, 그리고 수액치료를 1주당 2회씩 받았고, 두 번째 달에는 도수치료, 그리고 재활치료를 일주일에 2회, 그리고 주사치료는 2주당 1회로 줄었습니다. 세 번째 달에는 운동치료 및 도수치료를 주당 2회씩 받았습니다. 병원 내원 중에 무릎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수영과 자전거 운동이 가능한지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았으나 아직은 이르다는 말씀을 듣고 하지 않았습니다. 21년 7월 기준에는 수영과 사이클을 해도 괜찮다는 말을 들은 상태이고요. 운동을 너무 하고 싶은 날에는 많이 걸었습니다. 너무 힘들 때에는 횡단보도 옆에 노란 의자에 잠깐 앉아서 쉬기도 했고요. 병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재활치료를 효과적으로 받는 법에서 이야기를 하면 재활치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없는 시간에 갈 것을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대1로 물리치료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시간에 따라서. 앞에 환자분과 뒤에 환자분이 겹치면서 1대1이 아니라 다대1로 치료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가장 없는 시간에 갔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제일 가기 싫은 시간을 골랐고요. 예를 들어서 주말 제일 첫 타임, 토요일 8시 30분 정도에 갔었고요. 저는 퇴근하고 이후에 가는 것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야간 진료가 사실은 치료받기에는 가장 좋지만 제가 가서 보니까 오후 낮 같은 경우에는 3대1까지 가장 최대로 치료가 진행됐었는데 야간 진료 같은 경우에는 5대1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약간 1대1의 퍼스널 트레이닝의 느낌이라기보다는 각자 운동하는 약간 느낌을 받아서 저는 좀 비추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휴가를 내서 병원을 가서 재활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간 같은 경우에도 물론 1대1 PT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면 가장 빠른 시간 혹은 사람들이 가기 꺼리는 시간을 고르시기를 권합니다. 이건 다른 팁인데 물리치료사를 받으면서 물리치료사 분들과 약간 좀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아프고 예민해 있다고 이렇게 치료사분 선생님께 짜증을 내시는 분들도 보고 그분들도 마음고생하는 것을 좀 봤기 때문에 서로 같은 똑같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헬스장 추천 운동기구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할 기구는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진으로 첨부해드리겠습니다. 해당 기구는 저는 헬스장 내에서 진행한 운동 중에서 사이클이나 러닝머신보다 운동 효과가 좋다고 느꼈습니다. 이유는 제가 손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손으로 밀어주는 동작이 무릎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을 개입시켜서 무릎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무릎 관절의 자극을 줄이면서 하반신의 전신 운동이 가능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운동의 강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릎 건강이 회복되고 나서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추가로 운동을 하나 추천해드리면 이렇게 플랭크 같은 코어 운동도 자주 해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연골연화증의 특징은 외형적으로 아픈 것이 티가 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아픈 거기 때문에 밖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평생 아픈 적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아픈지 그리고 왜 아픈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뭔가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우울함에 빠지지 마시고,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좀 찾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주 한 주 나아지는 건강 상태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달마다 이렇게 늘어가는 재활 운동의 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처음에는 스트레칭을 많이 했었고, 어느 날은 걷기가 30분이 되고, 걷기를 1시간을 하고, 그리고 어떤 날은 또 이제 평소에 못했던 스쿼트도 해보고,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에 성취감과 행복감을 찾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우울함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건강을 향하는 길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제가 아픈 기억이라면 아마 마라톤을 자주 언급하지 않겠지만, 마라톤 완주를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저도 마라톤이 건강의 상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해내고 나서 사실 너무 성취감이 좋았고, 뭔가 성취감에 기뻐서 운다는 거는 거의 그때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뭔가 저에게 있어서 지금의 목표는 볼링을 더 잘하고 싶고 설악산도 한번 가보고 싶은 거지만, 이렇게 목표를 하나 쌓아서 그거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시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책상의 길이는 팔 길이만큼 길어요. 거의 이렇게 무릎을 쫙 펴도 여유로울 정도인, 거의 한 폭이 80cm 정도인 책상을 구매했거든요. 엄청 커요. 그렇다 보니까 발을 최대한 펴고 있으면 덜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큰 책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책상 폭이 좁다면 무릎이 편한 자세로 있지 못하고 고정된 상태로 계속 있기 때문에 저는 무릎이 아파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있는 경우에 무릎이 많이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책상 폭이 깊은 거를 바꿔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육이 전무한 상태에서 근육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근육이 생기면 가속도가 붙어서 운동의 효율이 점점 증가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무릎이 점점 건강하게 바뀌는 변화를 느끼시면서 기쁨을 찾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도 요새 통증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 무릎 바로 위쪽, 그 다음에 허벅지 쪽에 통증이 좀 있습니다. 무릎이 이제 아픈 경우는 조금은 덜한데 근육들이 조금씩 아픈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님버스 21이라는 신발을 단연간 신는 중인데, 바닥이 푹신한 제품보다는 약간 딱딱하면서도 쿠션감이 조금 있는 신발을 신어야 한다고 느꼈어요. 물론 이거는 사람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너무 딱딱한 신발은 무릎이 힘들어했고, 울트라 부스트처럼 너무 물렁한 제품은 처음에 신기에는 발이 좀 부담스럽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딱딱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쿠션감이 있는 신발을 계속 신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게 님버스 21이었고, 저도 안 그래도 무릎이 안 좋다 보니까 옛날에는 러닝화를 찾았고, 러닝화 중에서도 비싼 것들을 찾았어요. 하이 퍼포먼스류의 신발들을. 근데 이 신발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찾아보다 보니까 발목이 길고 그 다음에 이 쿠션 창도 길기 때문에 이게 러닝에 적합한 거지 일상생활에는 발목에 무리가 가면서 적합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릎이 아파서 신발을 찾으시는 분들은 러닝화도 약간 걷기 전용이라기보다는 걸었을 때 좀 편안한 신발들이 좀 있다고 해요. 이 신발들의 이름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 직접 신어 보시면서 자신한테 맞는 제품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축구, 볼링, 등산 같은 거를 쭉 얘기하는 이유는
옛날에는 그게 단순히 취미였고 당연한 것들이었는데, 이것들을 이제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 잃어버리고 나니까 약간 좀 희망사항 겸 집착으로 좀 남은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마라톤 같은 경우에도 건강의 상징이라고 간절하고 해서 뛰었지만, 사실 그게 무릎에는 좋지 않았다고 저도 그 당시에는 생각을 하긴 했었고, 무리라고 알고 있었고 뛰었지만, 뛰었던 게 집착이라고 좀 느껴지네요, 최근에는. 물론 후회는 없습니다만. 그냥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